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보겠습니다. 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자, 261페이지 펴보세요. 261페이지. 자, 간주공급 할 차례죠? 자, 간주공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연대 시험에서 무지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 내용이 약간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1시간 동안 간주공급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간주공급. 자, 간주공급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가지. 자가공급.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적 공급이 있어요. 두 번째, 개인적 공급.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업상증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폐업시 잔존제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간주공급은 총 네 가지.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증이요. 폐업시 잔존제야.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앞글자 따가지고 자개사폐,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세요. 자개사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일단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요거 위주로 제가 먼저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폐업시 잔존제야. 그 다음에 자가공급. 여기 좀 어렵단 말이에요. 예, 이걸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적 공급, 개인적 공급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261페이지에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됐고,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262페이지. 그것도 일단 넘어가시고 263페이지 보세요. 263페이지에 이번에 개인적 공급 있죠? 그거 설명해 볼게요. 자, 사업자가 개인적 공급인데, 개인적 공급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 이걸 TV다라고 할게요. TV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요거를 갑돌이한테 돈 받고 팔았어요. 자, 갑돌이한테 TV를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냐면요. 10,000원에 부가세 별도해서 1,000원에 팔았어요. 자, 근데 이 회사가 TV를 있잖아요. 그 회사에 직원인 요 회사에 직원이 있었어요. 그 직원이 을순이었다라고 할게요. 을순이한테는 이 TV를 공짜로 준 거예요. 무상으로 줬다. 자, 그러면은 갑돌이나 을순이나 집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TV를 보는 거는 똑같은데, 갑돌이는 돈을 내고 삼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냈죠. 당연히 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을순이는 공짜로 지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내요, 안 내요? 안 내잖아요? 세무사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하냐면요. 돈 주고 사는 얘는 부가세 내는데 공짜로 쓰는 너는 왜 부가세를 안 내느냐. 뭐 그런 입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짜로 쓰는 이 개인도 부가세를 10% 내고 가져가야 된다. 예, 그게 개인적 공급이에요. 개인한테 공짜로 주는 물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겠다. 예, 그게 개인적 공급. 얼마만큼 징수하냐면요. 예, 시가의 10%, 시가의 10%만큼 징수를 하겠습니다. 현재 팔리는 금액이 10,000원이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1,000원의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단지 같은 거 보면은 경품에 당첨됐을 때 제세공과금은 별도입니다. 이런 전단지 보셨죠? 예, 뭐 같은 맥락인데 그 전단지에 있는 내용은 그 제세공과금 별도, 그 내용은 간주공급도 포함이 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간주공급 부가세 10%는 내고 가져가라. 뭐 그런 의미예요. 자, 좀 더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보면은, 자, TV를 만들 때 원재료나 등등 사와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매입한 부가세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을 거단 말이에요. 근데 세무서는 왜 매입세 공제를 해주냐면요.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네가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부가세를 받아오라는 의미에서 해준 거단 말이에요. 자, 근데 매입세 공제를 실컷 해줬더니 얘가 부가세, 을순이한테는 공짜로 주면서 부가세를 안 받아온다라고 하면은 굳이 매입세 공제를 해줄 필요가 없었던 거단 말이에요. 항상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하는 자한테는
부가세를 받아와야 되는 게 원칙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최종 소비자였다. 최종 소비자였다라고 하면은 공짜로 줄 거였다. 공짜로 줄 거였다라고 하면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네, 걷어와야 된다는 거겠죠. 받아왔어야 되는데 안 받았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를 실컷 해줬더니 부가세를 안 받아온다. 그럼 세무서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매입세 공제 해줄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서 개인적 공급은 개인한테 무상으로 제공한 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 징수하겠다. 뭐 그런 의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단에 개인적 공급의 개념 보세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목적. 그래서 보통 개인적 공급은 회사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이 무상으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썼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부가세 10% 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자, 정리를 좀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개인적 공급은 누구한테 무상으로 준 거? 개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거에 대해서 부가세 10% 거두겠다라는 의미이고, 개인 회사의 직원들, 임직원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임직원뿐만 아니라 뭐 일반 다른 개인들도 똑같이 해당이 돼요. 자, 근데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자, 이것도 외워야 돼요. 작작작 찍찍, 작업보, 작업모, 작업파. 자, 그 다음에 직장체육비, 직장연회비, 직장체육비. 그 다음에 직장연회비. 자, 이런 목적으로 쓴 거다라고 하면은, 회사에서 쓴 거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문제를 안 삼겠다라는 거예요. 작작작 찍찍. 앞글자 따서 외우세요. 작작작 찍찍. 얘들은 간주공급 아니에요. 부가세 안 내도 돼요. 그래서, 이 간주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간주하겠다는 거죠. 지금 실제로 돈 받고 물건을 판 건 아니잖아요. 돈 받고 물건을 판 건 아니지만은, 판 걸로 간주하고 부가세 10% 거두겠다라는 건데, 이 경우에는, 물건을 판 걸로 간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회사가 모자를 만드는 회사예요. 옷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 준 회사의 직원들을 위해서 작업복 그 만들어가지고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 게 아니잖아요. 이 개인적 공급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무상으로 썼을 때 부가세 10% 받아오라는 의미지. 이거는 사업과 관련해서 쓴 것들이잖아요. 작업복 굳이 뭐 준 회사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어디서 사 왔을 거 아니에요. 사오면은 뭐 부가세 매입세 공제 받고. 사업과 관련해서 쓰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것들이단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작업법, 작업모, 작업파. 요것들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직장체육비. 뭐 직장체육대 때 쓴 거. 뭐 회사 내에서 쓰는 거잖아요. 문제가 안 돼요. 직장연회비. 연회를 베푼다.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그 직장연회비로 쓴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예외가 있죠. 책에 예외. 그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었고, 동그라미 2번에 당초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가 있는데, 당초에 매입세 공제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 모든 원인은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매입세 공제를 해준 목적은 네가 물건을 팔아서 부가세 받아오라는 의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았다라고 하면은 쓸 당시에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 쓴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 못 받은 거는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그건 참고로 하세요. 시험에 뭐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자, 일단 작작작 찍찍을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 공급을 설명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회사에 체육대회가 있어요. 체육대회 때 경품을 내걸었어요. 경품이 TV였다라고 할게요. 자, 그 체육대회 때 경품, 그 TV는 만약에 직원이 당첨이 됐다. 간주공급일까요? 아닐까요? 네. 이런 게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분명히 직장 체육비, 체육대회 때 쓰는 거는 간주공급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썼죠. 예, 근데 간주공급 맞아요. 왜 맞냐면요. 자, 체육대회 때 TV를 쓴 거 있잖아요. TV를 쓴 거는 회사에서 체육대회 목적으로 쓴 게 아니라 그 TV를 들고 집에 가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 거잖아요. 그때는 간주공급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목적으로 쓰는 것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회사 바깥으로 들고 가가지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는 것들은 전부 다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TV가 체육대회 때 그냥 전광판으로 썼다. 그건 당연히 문제가 안 돼요. 사업과 관련해서 쓰고 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쓴 거니까. 근데
경품에 당첨돼가지고 집에 들고 가가지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TV를 사용한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TV 시청을 하기 위해서 가져간 거다라고 하면은 그건 간주 공급이에요. 그래서 개인적 공급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회사가 공짜로 준 건데 직원들한테 공짜로 준 거예요. 일반 개인들한테 공짜로 준 건데 회사 내에서 쓰는 것들은 문제가 안 돼요. 회사 내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쓰는 거나 복리후생 목적으로 쓰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집에 들고 가서 쓰는 것들은 문제가 돼요. 집에 들고 가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는 거는 부가세를 내고 가져가라. 뭐 그런 의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도 얘들도 보면 전부 다 회사 내에서 쓰는 거지 집에 갈 때 쓰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주 공급이 아니다라는 거. 집에서 쓰는 것들, 집에 가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는 거는 부가세를 10% 내고 가져가라. 근데 회사 내에서 쓰는 것들, 회사 내에서 사업과 관련하거나 복리후생 목적으로 쓰는 것들은 간주 공급이 아니다라는 거.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적 공급. 이 시험에서 잘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자, 개인적 공급과 관련해서 시험에서 잘 나오는 문장이 이 문장이 잘 나와요. 자, 대표이사가 그 사적 목적으로 개인적 목적으로 예, 자사 제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사 제품을 무상으로 사용 소비하다. 무상 사용 소비하다. 자, 요거는 간주 공급이죠.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사 제품을 무상으로 쓴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썼다라고 하는 건 집에 들고 갔겠죠. 네, 그래서 이 문장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 공급. 한번 볼까요? 자, 531페이지 보세요. 여러분들 교주 531페이지 1번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대표이사가 제품을 무상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거래가 있죠. 예, 이게 간주 공급이잖아요. 개인이 무상으로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사 제품을 공짜로 썼다라고 하면은 개인한테 공짜로 준 거니까 부가세 10% 걷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가의 10%, 220만 원만큼 부가세 걷어야 된다. 예. 그래서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263페이지. 자, 263페이지 그 상단에 2번의 개인적 공급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3번의 사업상 증여가 있죠. 자, 사업상 증여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사업상 증여가 있는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생산 취득한 재화가 TV였다라고 할게요. 자, 이 TV를 개인이 아닌 사업자, 자, 사업자가 있다고 할게요. 자, 사업자 A한테 10,000원에 팔았어요. 자, 근데 사업자 B가 있어요. 거래처. 예, 거래처가 있는데 이 거래처한테는 무상으로 제공을 한 거예요. 자, 사업자 A한테는 돈을 받고 팔았는데 사업자 B한테는 접대 목적으로, 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접대 목적이니까 예, 접대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부가세를 내고 사는데 얘는 부가세를 안 내고 사면 또 형평성에 맞지 않겠죠. 실제로 사업자 B한테 TV를 돈 받고 판 건 아니지만 돈 받고 판 걸로 간주를 하고 부가세 10%를 거두겠다라고 하는 게 사업상 증여예요. 그래서 사업상 증여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사업자한테 공짜로 준 것도 부가세 10% 징수하겠다. 예, 그게 사업상 증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사업상 증여는 사업자에게 예, 무상으로 제공한 거, 무상으로 증정한 거에 대해서 부가세 10% 거두겠다라는 거고, 자, 그럼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자, 첫 번째 어떤 경우냐면요. 견본품, 증정품. 거기 있죠? 1번에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견본품이나 증정품. 자, 이거는 간주 공급을 안 봐요.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보면은 샘플 같은 거 나눠주죠. 미샤에서. 그럼 미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한테 샘플을 무상으로 주지만 이거는 사업상 징계에 해당이 돼서 부가세 10%를 내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받아가겠어요? 안 받아가겠어요? 안 받아갈 거고 실제적으로 부가세를 받아와서 세무세에다 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렇게 견본품이나 증정품을 주는 것들은 사업과 관련해서 광고 선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두 번째가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선전 목적으로 무상으로 배포하는 거. 광고 선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은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요. 뭐 1번이나 2번이나 뭐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불특정 다수인에게 뿌리는 것들 있죠. 뿌리는 것들은 간주공급으로 안 봐요. 그래서 이 사업상 증여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특정 거래처한테만 무상으로 제공했다라고 하면은 그 접대 목적으로 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대비라고 하는 거는 거래처한테 준 게 접대비잖아요. 특정 거래처한테만 지급했다라고 하면은 그 접대 목적으로 준 거는 간주공급이에요. 자, 근데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것들은 간주공급이 아니에요. 광고 선전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접대 목적이냐 광고 선전 목적이냐로 구분하시면 되는데 접대 목적으로 특정 거래처한테만 무상으로 제공했다. 그럼 부가세 10%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광고 선전 목적으로 쫙 뿌리는 것들 있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쫙 뿌리는 것들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이 안 되고 부가세 안 내도 돼요. 그래서 구분할 때는 특정인한테 줬느냐, 불특정 다수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당초 매입세 불공제된 재화. 매입세 공제를 해준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네가 물건을 팔아서 부가세 받아오라는 의미에서 해준 거라고 썼죠. 근데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았다고 하는 거는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았으면은 아예 최종 소비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준 거니까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았다고 하면 문제가 안 돼요. 이 모든 원인은 매입세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간주공급이라는 게 발생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입세 당초에 불공제된 경우, 당초 불공제된 재화, 불공제된 매입세, 자,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면은 간주공급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럼 개인적 공급하고 사업상 증여에서 하나를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 사업상 증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은 이거예요. 거래처에게 접대 목적으로 자사 제품을 무상으로 증정하다. 거래처에게 접대 목적으로 자사 제품을 무상으로 증정하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이에요. 특정 거래처한테 접대 목적으로 무상으로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접대 목적으로 공짜로 준 거 사업상 증여가 되겠죠. 만약 불특정 다수인에게 뿌리는 거라고 하면은 간주공급이 아니에요. 특정 거래처한테 줬기 때문에 간주공급인 거예요. 자, 어떻게 시험에 나오느냐 한번 볼게요. 자, 연대교재 507페이지 보세요. 507페이지. 자, 507페이지에 그 하단에 유형 2에 간주공급이 있는데 접대비가 있죠. 접대비의 거래 내용을 봤더니 매출처의 사은품으로 제공하다. 특정 거래처한테 그 접대 목적으로 준 거니까 간주공급이겠죠. 사업상 증여. 자, 그 다음에 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자, 531페이지에 2번에 동그라미 1번 문장 보시면은 대표이사가 자, 531페이지예요. 531페이지 2번에 동그라미 1번. 대표이사가 제품 150만 원을 매출처 담당 사원에게 선물하였다. 거래처한테 준 거니까 얘도 간주공급이겠죠. 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맨 밑에 동그라미 5번. 자, 동그라미 5번에 매출처에 무상으로 증정한 제품. 이것도 간주공급이겠죠? 사업상 증여니까 특정 거래처한테 공짜로 준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거래처한테 무상으로 준 거는 전부 다 뭐에 해당이 된다라고요? 네, 간주공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자, 263페이지에 개인적 공급하고 사업상 증여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다 했는데 그럼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지겨울 것 같은데, 자, 개인적 공급은 누구한테 무상으로 주는 걸 이야기했어요? 개인한테 무상으로 주는 거인데 어떤 경우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작작작 찍지. 그리고 구분할 때 개인적 공급이냐 아니냐 구분할 때는 집에 들고 가서 쓰느냐 아니면 회사 내에서 쓰느냐로 구분하라고 했었죠. 자, 그다음 사업상 증여는 사업자한테 공짜로 주는 거인데 간주 공급이 아닌 경우는 견본품, 증정품,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선전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는 간주 공급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업상 증여는 간주 공급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는 특정 거래처한테 줬느냐 아니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뿌렸냐로 판단하라고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폐업시 잔존제한을 보겠습니다. 263페이지 하단에 폐업시 잔존제한. 요거는 칠판을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폐업시 잔존제한가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요. 폐업시 잔존제한. 자, 옷가게라는 사업자가 있어요. 자, 옷가게라는 사업자가 있는데 옷을 대량으로 매입을 한 거예요. 한 10억 원어치 매입을 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부가세 매입세 공제 얼마 받았겠어요? 1억 원만큼 매입세 공제를 받았겠죠. 자, 1억 원만큼 매입세 공제를 받고 난 다음에 옷가게를 폐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세무사 입장에서 이거 매입세 공제 해줄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옷을 팔아와가지고 부가세를 내라고 하는 의미에서 해준 거지, 이렇게 폐업을 해버리면은 매입세 공제 해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옷가게는 폐업을 하고 난 다음에 매입세 공제 받은 물품을 어디 딴 데 가가지고 더 싸게 팔면 더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폐업 땡처리 하는 거 그런 거 보셨잖아요. 예,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폐업한 시점에는 가지고 있는 물품들은 매입세 공제를 받은 물품들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팔린 걸로 의제를 한다. 예, 그게 폐업시 잔존제예요. 자, 이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뭐 보통 이 헬스장 같은 거 있잖아요. 헬스장 같은 거 할 때 헬스 기구들 많이 사올 거 아니에요. 기구 같은 걸 많이 사와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요. 한 10억 원어치 사와가지고 1억 원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매입세 공제를 받고 난 다음에 헬스장을 1년 만에 장사가 안 돼가지고 폐업을 해요. 그러면은 이 매입세 공제 받았던 거 다 배탄해야 돼요. 이때는 되게 억울하죠.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 폐업을 하는 건데 이 매입세 공제 받았던 거 다 배탄해라고 하면은 좀 억울하긴 한데 배탄해야 돼요. 왜냐면은 매입세 공제라고 하는 거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제를 해주는 거단 말이에요. 사업을 더 이상 안 한다라고 하면은 이 기구들이 어디 뭐 개인 그 집에 가가지고 쓰일지 안 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폐업한 시점에 남아있는 것들은 전부 다 팔린 걸로 의지한다. 그게 폐업시 잔존제한가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면요. 262페이지에 자가공급. 자, 이게 마지막 여기까지 설명했죠. 여기까지 설명했고 이제 요거 자가공급. 자, 요거 설명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 시험에서 나오는 빈도는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시면은 간주공급에서 요 세 가지만 알아도 뭐 제가 보기엔 시험에 합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 그 이론 문제 풀 때 자가공급에 대한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공부를 꼼꼼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이다라고 하면은 요 설명도 들으면은 아무래도 이론 문제 맞출 때는 훨씬 더 그 이해를 해서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자가공급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면세 사업의 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가공급은 총 세 가지예요. 자, 면세 전형.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영업용 전형. 비영업용으로 전형한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요. 판매 목적 타사성 맞출.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건 세 가지. 예, 면세 전형, 비영업용 전형,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면세 전형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근데 만약에 그 버스하고 택시를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근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면세겠죠. 그 다음에 택시는 과세죠. 그래서 이렇게 면세와 과세를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를 우리가 겸용사업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겸용사업자라고 하면은
겸용사업자인데 얘들이 면세사업자, 면세와 관련된 거는 매입세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과세, 택시에 쓰려고 사온 거는 매입세 공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여러분들 회계급을 배웠다라고 하면은 면세사업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뒤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과세사업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이 회사가 있잖아요. 이 회사가 이 버스하고 택시를 동시에 운영하는 회사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버스가 있고 택시가 있는데 기계를 하나 사왔어요. 자, 근데 기계를 어디에 쓰려고 사온 거냐면요. 기계는 버스에 쓰려고 사온 거예요. 근데 버스에 쓴다라고 하면은 그 기계를 샀을 때 매입세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계를 1억 원 주고 사왔어요. 1억 원. 부가세가 10%, 0.1억 원. 매입세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뻥을 때리냐면요. 택시에 쓸 거라고 해가지고 사온 거예요. 기계를 택시에 쓸 거예요 라고 하면서 1억 원짜리 기계를 사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버스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은 매입세 공제를 받고 버스에서 쓰고 이러면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가 만약에 매입세 공제를 받은 물품을 면세에 전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면세 사업에 전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전용한 시점에 이 면세 사업자한테 판 걸로 의제를 하겠다. 그게 면세 전용이에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 0.1억 원 받은 거 배탄해야 되니까 요거는 택시가 버스한테 판 걸로 의제해가지고 시가의 10%, 1억 원에 10% 해가지고 0.1억 원만큼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 이게 면세 전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면세 전용도 이게 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를 해줬기 때문에 문제죠.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았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은 당초에 면세 사업에 쓸 거라고 하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매입세 공제를 받고 과세에 전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면세에 전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전용. 이것도 볼게요. 저도 비슷한 개념인데 우리가 차가 있잖아요. 차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구입할 당시에 매입세 공제가 돼요, 안 돼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불공이잖아요. 그런 거는 회계 1급에서 다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럼 차를 사왔어요. 렌트카 회사라고 할게요. 렌트카 회사에서 에쿠스를 사왔어요. 자, 에쿠스를 사왔다. 얼마 주고 사왔냐면요. 이거를 10억 원에 사왔다라고 할게요. 에쿠스가 10억 원까지는 안 하죠. 1억 원 주고 사왔다라고 할게요. 1억 원에 부가세 10%, 0.1억 원 내고 사왔다라고 할게요. 자, 근데 에쿠스가 만약에 렌트카용으로 쓰인다라고 하면 매입세 공제가 돼요. 왜냐하면 영업용이기 때문에. 영업용은 매입세 공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렌트카 회사에 쓸 거라고 하고 렌트 목적으로 쓸 거라고 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 0.1억 원만큼 받았습니다. 그럼 환급이 나오겠죠? 환급세.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에쿠스를 영업용으로 쓰지 않고 딱 봤더니 대표이사가 쓰고 다니는 거예요. 대표이사. 대표이사가 자기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차를. 그럼 매입세 공제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해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표이사 개인적인 목적으로 쓸 거라고 하면은 매입세 공제가 원래 안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영업용으로 산 차를 이렇게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거죠. 비영업용으로 전용했다라고 하면은 전용한 시점에 이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시점에 판 걸로 의제를 해요. 대표이사가 쓰니까 대표이사한테 판 걸로 의제를 하고 옛날에 매입세 공제 받았던 걸 배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금액 시가의 10%, 1억 원에 10% 해가지고 0.1억 원만큼의 부가세를 배탄해라.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 받았던 그 금액을 배탄내는 개념이잖아요. 자, 그래서 면세 전용하고 비영업용 전용을 설명을 했는데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지 말아야 할 곳에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잖아요.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지 말아야 하는데 매입세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면세 전용은 면세 사업과 관련했다라고 하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데 매입세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면세에 전용한 시점에 면세한테 판 걸로 의지하고 그 다음에 비영업용으로 전용하는 거는 산 시점에 영업용으로 쓸 거라고 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해줬는데 내가 비영업용으로 전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그 대상한테 판 걸로 의지한다라는 거. 그게 비영업용 전용하고 면세 전용입니다. 그럼 개념만 대강 알고 계시면 되겠고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주제는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진짜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주제이고, 그 다음 밑에 3번에 판매 목적으로 직매장 반출이 있죠. 자, 요거는 이런 문제로는 시험에 잘 나와요. 제가 개념을 설명하면 좀 어려운데, 설명을 일단 할 거예요. 하는데, 그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로는 잘 나오는 주제다라는 거. 자, 칠판을 좀 지우고 설명할게요. 자,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262페이지 하단에 판매 목적으로 직매장 반출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하기 전에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환급이란 걸 먼저 설명을 해야 돼요. 교재 30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302페이지 보면 환급이라고 하는 게 있죠. 거기에 일반 환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예정신고 기간이죠. 자, 예정신고 기간에 매출세액을 봤더니 매출세액이 10이고 매입세액이 30이었다. 그럼 환급세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환급세액이 20원이 나오겠죠. 자, 이 환급세액 20원을 4월 25일 날 신고를 했어요. 환급이 되느냐? 환급이 안 돼요. 자, 환급은 예정 때는 환급이 안 되고 언제 환급이 되냐면요. 확정 신고 때 환급이 돼요. 확정 신고 때 봤더니 확정 신고 때 매출세액이 20이고 그 다음에 매입세액 공제 받을 금액이 10이었다. 그럼 납부세액이 얼마가 나와요? 1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예정신고 때 미환급된 세액,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0 빼면 환급세액이 얼마가 나와요? 10만큼 나오잖아요. 자, 예정 때 환급을 못 받았던 거는 확정 때 이렇게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나서 빼가지고 그래도 환급세액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확정 때 낼 세액하고 예정 때 환급 못 받은 거하고 차액만큼을 그래도 차액만큼이 나와서 환급세액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언제 환급을 해주느냐? 자, 확정 신고를 하잖아요. 7월 25일 날에. 7월 25일 날 확정 신고를 하면은 30일 이내에 환급이 된다. 30일 내에 환급. 이게 일반 환급에 대한 내용인데 예정 때는 환급이 돼요, 안 돼요? 예정 때는 환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일단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세요. 환급은 확정 때만 된다. 자, 그럼 302페이지 환급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고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교재 262페이지. 자, 하단에 판매 목적으로 직매장 반출. 자, 근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제조업체가 있는데 공장이 있다고 할게요. 자, 공장은 어디 있냐면요. 부산에 있다고 할게요. 부산. 자, 부산에 공장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직매장이 있다고 할게요. 자, 직매장은 물건을 판매하는 장소겠죠. 직매장은 강주에 있었다고 할게요. 강주에 직매장이 있고, 직매장에서는 이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해요. 자,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는데, 자,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 거 아니에요? 자, 제품을 만드는 건데, 만들지 않고 사왔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좀 논리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자, 제품을 사왔는데, 언제 사왔냐면요. 3월 5일날 사왔어요. 자, 3월 5일날에 100억 원어치 사온 거예요. 100억 원에 부가세 10억 원 내고 사왔어요. 자, 그러면은 공장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10억 원만큼.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원칙이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잖아요.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를 받는데 매입세 공제 얼마 받을 수 있나요? 10억 원만큼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환급세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환급세액이
10억 원만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겠죠? 자, 근데 이 환급세액이 예정 때 환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4월 25일까지. 3월 5일날 매입한 거니까 4월 25일날 신고하면 환급은 언제 나오겠어요? 환급은 7월 25일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때로부터 30일 내에 이때 환급이 나올 거예요. 자, 강주 직매장한테 제품을 반출했어요. 공장에서. 자, 직매장은 소비자한테 제품을 판매했어요. 3월 10일날 반출했다라고 할게요. 3월 10일날 소비자한테 판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판매한 금액이 200억이었다라고 할게요. 200억. 그럼 부가세 20억 받아왔겠죠? 자, 그럼 직매장은 부가세를 내야 되겠죠? 그럼 매출세액이 20억 원. 그 다음에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광주 직매장에서는 매입세액이 하나도 없죠. 그럼 납부세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납부세액이 20억 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주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매입은 없고 매출만 있는 상황이니까 매출한 금액이 10%만큼 부가세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내는 거 언제 내야 되겠어요? 3월 10일 날에 냈기 때문에 4월 25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겠죠. 신고하고. 자, 그러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 예산은? 억울하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내야 될 세금은 4월 25일 날 내는데 돌려받을 돈은 8월 달이나 돼야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금이 상당히 경색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퉁치면은 원래 4월 25일 날 얼마만 내면 되는 거예요? 10억 원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10억 원만 내면 되는데 20억을 냈다가 나중에 10억 원을 돌려받는다. 그럼 4개월 동안에 10억이라는 자금이 묶이잖아요, 회사가. 그럼 그 4개월 동안에 10억이라는 이자만 해도 얼마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 주고 있냐면요. 공장이 직매장한테 판 걸로 의제를 해버려요. 자, 판 걸로 의제를 해버리면은 이 사원금액 그대로 100억 원 주고 사왔잖아요. 사원금액 그대로 판 걸로 의제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직매장은 얼마의 매입이 발생한 거예요? 100억 원에 대한 매입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 얼마 받을 수 있어요? 10억 원만큼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겠고, 그럼 납부세액은 10억 원만 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장은 판매한 금액이 얼마예요? 100억 원에 판매했잖아요. 매출세액이 10억 원 발생하니까 전혀 낼 세액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문제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직매장한테 지금 판 건 아닌데 판 걸로 의제해가지고 얘한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환급이 아예 발생하지 않게 매출세액이 딱 그 매입세 공제 받은 금액만큼, 매입세 공제 받을 금액만큼 딱 정확하게 매출세액이 발생하게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직매장 입장에서는 뭘 받아야 돼요?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라는 거,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래 원칙은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교부무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세금계산서 교부무가 없는데 이 판매목적 타사합장 반출 있잖아요. 자, 판매목적 타사합장 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무가 있어요. 그래서 직매장이 반출한 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된다. 원래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교부무가 면제예요. 왜냐면은 누군가한테 공짜로 주거나 폐업하는 시점인데 공짜로 주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폐업하는 시점에 다 팔린 걸로 의지하는 건데 누구한테 판지도 모르는데 그걸 세금계산서 발행한다. 그건 좀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인데 예외적으로 판매목적 타사합장 반출은 교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게 간주공급은 가세표준이 시가예요. 시가로 팔린 걸 의지한단 말이에요. 개인적 공급이나 사업상 증여는 시가로 팔린 걸 의지하고 뭐 폐업시 전유자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판매목적 타사합장 반출은 원가예요. 원가. 가세표준이 원가로 팔린 걸로 의지한다. 원가 금액 사온 거, 사온 금액 그대로 팔린 걸로 의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일 때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일 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왜 적용을 안 하냐면요.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되면 어차피 퉁쳐가지고 납부할 거단 말이에요. 퉁쳐서 납부할 거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되면은 두 개를 퉁쳐가지고 신고민 납부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판매 목적일 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판매 목적일 때만. 이게 만약에 그냥 진열 목적으로 전시장에 진열할 목적으로 반출한 거였다. 그런 건 해당이 안 돼요.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했을 때만 이 간주공급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설명을 다 드렸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느낌이 도와주는 느낌이에요? 아니면은 그 제재 목적이에요? 도와주는 목적이죠. 회사가 자금이 이렇게 그 경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몇 달 동안 묶이잖아요. 그런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도와주는 제도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주공급 모든 내용을 설명을 다 했는데 그 261페이지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보시면은 청소기가 있죠. 청소기가 매입세 공제를 얼마 받았어요? 사면서 매입세 공제 10만 원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면세 전용을 했다. 면세 건물의 청소 용도로 썼다. 원래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였었잖아요. 그게 면세 전용이에요. 면세 건물한테 면세 건물에다가 청소기를 쓰면은 면세 사업자한테 판 걸로 의지하고 간주공급으로 보겠다라는 거고. 그다음 차가 있죠. 자동차를 이 청소기를 영업용 자동차의 청소 용도로 사왔어요. 그럼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되겠죠. 근데 비영업용 차에다가 청소기를 돌렸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간주공급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 받았던 이 청소기를 직매장에 판매 목적으로 직매장에 반출하면 또 간주공급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매입세 공제 받은 이 청소기를 대표이사나 직원 등한테 공짜로 준 거예요. 그럼 매입세 공제 해줄 필요가 없었잖아요. 공짜로 줬다고 하면은. 그때 또 간주공급이 되고 개인적 공급. 거래처한테 무상으로 줬다. 그럼 사업상 증여겠죠. 매입세 공제 받았던 이 청소기를 이용하지 않고 폐업을 해버렸다. 폐업을 했으면은 당초 매입세 공제 받았던 건 다 배탈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간주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어디서 발생이 된 거예요? 매입세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였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다 했는데 이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실기 쪽. 실기 쪽에서는 그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것들 있잖아요.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문구. 아까 있었죠. 개인적 공급하고 사업상 증여. 그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위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론 문제. 이론 문제는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뭐 나오는 게 뻔한데 그걸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하고 간주공급을 마칠게요. 칠판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간주공급 이론 문제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론 문제. 간주공급 이론 문제 정리. 자, 먼저 시험에서 나오는 게 요 과세 표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은 시가예요. 시가로 팔린 걸로 의제를 하는데 뭐만 예외라고 했어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항상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문제단 말이에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과세 표준이 시가가 아니라 얘는 뭐라고 했어요? 원가가 과세 표준이 된다라고 했었고. 자, 두 번째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 세금 계산서는 교부 의무가 면제예요. 교부 의무 면제다. 자, 근데 어떤 경우에는 교부해야 되느냐? 또 얘가 문제가 되겠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타사업장 반출은 얘는 교부해야 돼요. 교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간주공급은 간주공급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죄송, 이거는 됐어요. 이건 실기할 때 볼 거고. 자, 그래서 과세 표준하고 세금 계산서 받고, 그 다음 세 번째. 자, 공급 시기. 자, 공급 시기가 있는데, 먼저 그 개인적 공급하고 사업상 증여. 개인적 공급하고 사업상 증여는 무상으로 증여한 때,
증여 한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폐업 시 잔존제한. 폐업 시 잔존제한은 폐업 한때, 당연히 뒤에서 다 배울 거예요. 폐업 시 잔존제한은 폐업 한때가 공급 시기가 된다. 자, 요거 공급 시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책에 뒤에 보면은 내용들이 다 나오니까 나올 때 또 한 번씩 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간주 공급에 대한 내용은 모두 다 마쳤습니다. 네, 마쳤고, 어, 26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264페이지 그 가운데 팁이 있죠. 팁을 좀 설명할게요. 이거 설명 안 드렸잖아요. 자, 재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있는데 그 1번에 재화의 무상 공급은 갓을 해요. 우리 배웠죠? 간주 공급. 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공짜로 주는 거. 시가로 가세한다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1번에 재화의 무상 공급은 시가를 가세 표준을 하여 가세한다 맞고, 자 근데 2번에 용역의 무상 공급은 자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됐죠. 용역의 무상 공급은 가세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제 친구가 도배집을 해요. 도배집을 하는데 도배를 열나 잘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공짜로 도배를 도와줬단 말이에요. 해줬어요. 그러면 세무서 직원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용역의 무상 공급에 해당합니다. 부가세 10% 내세요. 못 잡아내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는 잡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그 간로에 단 특수관계자가 사업용 부동산 무상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특수관계자 간에 그 부동산, 상가 같은 거를 무상으로 임대했잖아요. 그건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 특수관계자 간에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가보면 알 거 아니에요. 상가에 가보면은 공짜로 쓰는지 안 쓰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가로 과세를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재화의 무상 공급은 간주 공급으로 과세하고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데 단 특수관계자 간에 사업용 부동산 무상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세 대상은 모두 다 살펴봤고, 그 265페이지 영세로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